최신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먼저 1회 우리 교재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다운받으실 파일 중에 최신 기출문제 1회점 엑셀 SM 파일을 여셔서 40페이지에 있는 암호 63-129를 입력하셔서 파일을 먼저 오픈하시겠습니다. 자, 처음 기본 작업 2일 시트에 다음에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라는 부분은 입력 부분은 동영상 강좌에서는 빼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타자가 느리신 분이나 잘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매일 한두 개씩 실제 예제를 가지고 풀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저희는 기본 작업 2시트에 있는 지시사항부터 처리하시겠습니다. 기본 작업 2시트에서 라고 나왔습니다. 기본 작업 2시트로 넘어가셔서 자, 서식 지정하시겠습니다. A1에서 G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자, 글꼴은 공석, 글꼴 크기는 18, 그 다음 글꼴 스타일 굵게, 이번에 행높이에 대한 지시가 나왔습니다. 행높이를 28로 지정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A1에서 G1 영역 블럭 씌우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그 다음 글꼴 그룹의 글꼴 부분에 공서라고 입력하셔서 엔터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글꼴 크기 18 입력하시고 엔터 확정 지으시고 글꼴 스타일 굵게 지정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행높이는 행머리글에 마우스 포인트를 맞추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타나는 단축 메뉴에 행높이 선택하시겠습니다. 하셔서 행높이 28 확인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십니다. 행높이까지 하셨습니다. 두 번째, 2, 3셀에 입력된 문자열 상여금을 한자 상여금으로 변환하시오. 한자 변환하는 부분입니다. 한자. 자, 가셔서 2, 3셀을 클릭하시고 자, 글자를 수정하시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에서 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꺼서만 삽입하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중간에 글자만 바꿔야 된다 했을 때는 그 부분을 블럭을 씌워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블럭을 씌우시고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눌러서 나타나는 한자 대화 상태에서 정확한 한자를 선택하시고 변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성하셨다면 엔터 확정시키시고 자, 그 다음 A1셀에 2021년 5월분이라는 메모를 삽입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가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하셔야 하고 메모 서식에서 맞춤이 자동 크기가 지정되도록 해주시겠습니다. 자, 셀 포인터를 A1에 두시고 메모를 삽입하시는 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 삽입 들어가시겠습니다. 하셔서 적혀있는 내용은 삭제하시고 2021년 5월분이라고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 다른 데 클릭하시면 메모가 사라지는데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셀 포인터를 다시 A1에 두시고 오른쪽 단축 메뉴에서 메모 표시 숨기기를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항상 보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메모 서식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메모 서식으로 들어가는 법은 메모의 가장자리 부분에 클릭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단축 메뉴에서 메모 서식 들어가십니다. 자, 하셔서 맞춤으로 들어가시면 자동 크기라는 부분이 나와 있겠습니다.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 크기 부분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D4에서 A15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숫자 뒤에 1을 쓰시오 라고 숫자라고 정확하게 표시해 줬습니다. 그 다음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에 1000을 1,001 이렇게 표시되도록 하여라 라고 해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정확한 명령어를 입력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숫자라고 했기 때문에 명령어 두 가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샵과 0이다 라는 부분 기억을 하십니다.
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샵, 콤마, 샵 혹은 샵 0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되는데 우리 표시에 0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샵을 하셔도 되고 0을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1이라는 글자를 붙이셔야 하기 때문에 1 적어주는 우리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은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기본적으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D4에서 G15. 자, 드래그 하기가 불편하시면 마우스를 가지고 가셔서 제일 마지막 셀에서 Shift 클릭하시면 전체 연결이 되어지겠습니다. 표시 형식 그룹에 오른쪽에 작은 아이콘, 확장 메뉴 아이콘 들어가시겠습니다. 여기서 사용자 지정 들어가셔서 표준 부분에서 지우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명령어 샵 쉼표 샵 0, 저는 0 적겠습니다. 하시고 1 적어주십니다. 이때 큰 따옴표를 씌워야 하나요 하셨을 때 사실 위쪽에 보기에 1이 나타난다면 큰 따옴표를 굳이 씌우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씌워줄 겁니다. 하지만 글자가 여러 자라든지 위쪽에 보기 형태에 나타나지 않는다 했을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씌워서 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꼭 확인하셔야 한다라는 부분 확인. 그 다음 테두리 하시겠습니다. G3에서 G15 영역 G3 클릭하고 G15에서 Shift 누르고 클릭하셔서 모든 테두리와 굵은 바깥쪽 테두리 글꼴 부분에서 테두리 부분에서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우리 기본 작업이 내용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작업 3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기본 작업 3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A4에서 G18 영역에서 모델명이 B로 시작하는 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또 행전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에 대하여 글꼴색을 표준색, 주황, 채우기색, 서식이, 채우기색, 표준으로 지정하게끔 나와졌습니다. 표준색 자주를 지정할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레프트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아래 부분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한다. 한 개의 규칙을 작성한다 라는 부분은 항상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하셔야 될 거는 B로 시작하는 하기 때문에 레프트 왼쪽에 한 자리가 B이다 라는 함수를 작성하셔야 하고 행전체에 대해서 색깔을 지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열 고정, 원합 참조 형태로 적어주셔야 한다 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일단 기본 작업 3에서 제가 오른쪽에다가 서식을 한번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규칙을 사용해서 전체를 지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수식을 복사하여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 제일 처음 A1에 적용되는 서식이 제일 마지막 G18까지 적용되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A1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겠다. 등호는 하셔서 A1이 색깔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A1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모델명 B4를 비교하셔야 되겠습니다. B4. 여기도 또 B4를 비교하실 때라도 왼쪽에 한 자리만 뽑아서 LEFT, 레프트 함수가 들어가셔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셔서 물론 레프트 함수를 많이 쓰셔서 마법사까지 들어가실 필요 없다 생각하시겠지만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가셔서 텍스트 부분에 이 아이는 B4를 비교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B4. 자, B4. 그렇지만 우리가 오른쪽으로 다 채우기, 끝까지 채우기 하셔야 되기 때문에 행은 변화하고 열은 고정이 되는 F4를 눌러서 이렇게 $B4 형태, 열 고정, 혼합 참조 형태, 열 앞에만 달러가 붙어 있는 형태의 참조 형태를 적어 주셔야 한다라는 부분. 여기서 이제 한자만 뽑아내 달라라고 해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뽑아져 나오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 수식이 오른쪽으로도 채우기가 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
아래로도 채우기가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오른쪽 아래로 제대로 뽑아져 나오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이 수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수식이 뭐와 같다면 뭐와 B로 시작한다면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 B 대문자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하셔서 적어주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이는 false다. 다음 오른쪽 아래로 내려왔을 때 네, 여기서 보시면 true인 아이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true 하면 하나만 true가 아니라 행전체가 true가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전체가 색깔이 변하게 되어진다. 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수식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열고정 혼합 참조 형태를 적어주지 않으면 첫 번째는 true가 나오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가 false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조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수식이 완벽하다면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수식을 조금 서식 안으로 들어가서 적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수식을 복사해 가시겠습니다. 근데 이때 셀 복사를 하시면 수식을 삽입하실 수 없고 글자 복사, 수식 입력줄에서 컨트롤 C 하셔서 글자 복사를 하십니다. 다음 밖에 나와 있는 걸 지우셔야 탈자가 없겠습니다. 자, 전체 블럭을 씌우셔서 절대 조건부 서식은 제목을 넣으시는 게 아닙니다. 항목명을 자, 처음부터 A4부터 적용돼야 되는 부분만 블럭을 씌우십니다. 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 가십니다. 다음 새 규칙 가십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하겠다 하셔서 여기다 수식을 적어주시는데 적어주시는 것 대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붙여넣기 지정하시겠습니다. 해서 수식은 완벽해 라고 되었고 서식으로 들어가십니다.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글꼴색, 표준색, 주황 그 다음 채우기색, 표준색,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주 해주시겠습니다. 자주 하셔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된다. 확인 눌러서 가능한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B인 것만 색깔이 칠해진 게 보이실 겁니다. 하셔서 일단 조건부 서식은 수식이 정확한지를 밖에서 확인하시고 안으로 조건부 서식 안에서는 서식만 지정하는 형태로 이제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3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표 1에서 자 계산 작업 워크시 들어가셔서 표 1에서 작업하시겠습니다. 표 1에서 부서명 B열이 영업팀인 사원들의 지급액 합계를 D12 셀에 계산하시오. 지급액은 D열에 들어 있습니다. 자, 아래 함수 중에 선택하시오 라고 했는데 나열된 함수를 자세히 보시면 Dcount, Dsum, Daverage 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좋아졌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쓰나 보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뭘 구해라 했다? 합계를 구해라고 했기 때문에 Dsum 함수를 써야겠다. 그런데 Dsum 함수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Dsum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형태가 똑같다. 항상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각 열 번호를 적어 주시고 조건 있는 부분을 블럭을 씌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3개의 인수로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일에서는 조건을 적는 영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적은 영역이 없을 때는 원래 있던 항목을 이용을 하시는데 바로 부서명 영업팀 바로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해서 이제 조건 영역이 여기가 된다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하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 포인터를 D12에 두시고 등호는 Dsum 하시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 아래 리스트에 더블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fx 함수 삽입 들어가셔서 자,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항목명까지 포함시켜서 전체 블럭 씌우시겠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어떤 거의 합을 구하기로 했다? 지급액의 합이었습니다. 그죠? 해서 지급액
항목명을 클릭, 필드명을 클릭해 주시고 두 번째 조건을 블럭 씌워 주셔야 됩니다. 조건은 부서명의 영업팀 해서 B2에서 B3을 블럭을 씌워 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고 최근의 문제 유형은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서 이 함수의 중첩이 되는 형태로 나타나겠습니다. 자, 표 2, 두 번째 문제 표 2. 성별 G3에서 G11이 남이면서 성별이 남이면서 결과가 승진인 이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뭘 적용을 해야 된다? 그죠? 같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사원들의 합계 H열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자, 말이 어렵다. 우리가 합계라고 했기 때문에 썸인가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합계열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승진 남사원의 합계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라고 해서 올림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표시에 12.34, 12.4 나왔습니다. 자리에 보시면 함수가 두 개, 라운드업 올림하는 함수와 에브리지 ifs 하는 조건에 맞는 것만 평균을 구하는 함수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자, 일단 함수 두 개가 중첩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함수를 중첩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제일 먼저 중요한 함수는 에브리지 if 함수입니다. 첫 번째 함수. 두 번째 함수는 라운드업 함수, 평균을 구한 것에 라운드업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중첩하실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수가 적힐 때는 라운드업이 먼저 적히고 에브리지 ifs 함수가 들어가는 이런 구조 형태로 되어야 된다는 걸 일단 머릿속에 상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라운드업 함수부터 적는 건 아닙니다. 적으실 때라도 에브리지 ifs 평균부터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자, 구하고 난 다음에 라운드 함수를 바깥쪽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이런 형태는 정확하게 알고 작성하시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셔서 방금 형태 보셨습니다. 자, 먼저 평균부터 먼저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등호는 AVR, AG, ifs 함수, average ifs 함수 더블 클릭 하셔서 fx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ifs 함수의 특징은 먼저 합을 구할 영역, 평균을 구할 영역을 먼저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평균을 구할 영역은 합계의 평균입니다. 해서 H3에서 H11 영역이 평균을 구할 영역이다. 해서 그 다음 항목부터는 조건을 적어 가십니다. 첫 번째 조건은 성별 영역이 남인 것. 자, 이렇게 넘어오면 남의 큰 따옴표가 씌워집니다.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씌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수월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입력 방식으로 하시면 반드시 큰 따옴표를 씌워야 된다라는 부분.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결과가 승진. 자, 결과 부분 I 3에서 I11 영역이 뭐이다? 승진이다라는. 이때 제일 실수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승진 그대로 주면 큰 따옴표가 씌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자로 인식을 못합니다. 이랬을 땐 큰 따옴표를 씌워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항목을 클릭해서 빠져나오시든지 하면 큰 따옴표가 씌워지면서 정확하게 90.8이다 라고 영역이 나와 값까지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90.8. 그런데 지금은 둘째 자리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현하라 라는 부분은 수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셔서 방금 전 우리 함수의 중첩 항목 기억나신다면 중첩하시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서 등호와 A 사이에 클릭해서 커서 집어넣으시고, 자, 이 부분에 라운드 업이 들어가야 한다. 더블 클릭. 근데 지금 커서가 A 앞에 깜빡깜빡입니다. 이 커서를 라운드 업으로 클릭해서 옮겨주시고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average ifs 함수가 함수 하나로 인수에 라운드 업 인수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자릿수만 지정해 주시면 된다. 소수 이하 첫째 자리 라운드 계열 함수의 자릿수는 결과의 자릿수.
첫째 자리까지 보고 싶어 하니까 1 적어주십니다. 그래서 90.8 나온 게 보이실 겁니다. 확인 하셔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커마리 2급 시험에는 거의 모든 문제가 중첩 혹은 나열되는 형태로 함수가 한두 개 이상은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중첩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나열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일단은 함수에 들어가셔야 되고, 이 정도의 문제는 일단은 푸실 수 있어야 되겠다. 난이도는 중.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표 3에서 판매량 판매량 C열입니다. 판매량이 가장 많으면 최대 판매, 가장 적으면 최소 판매, 그 외에는 공백을 결과 D열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if 함수와 max, min 함수를 써야 되는 부분이 왔습니다. 자, 가장 많으면 이라는 부분 때문에 여기는 max 함수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적으면 min, 최소 함수 min은 쓰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if 함수를 푸실 때는 먼저 결과부터 먼저 뽑아내셔야 된다. 결과는 어떻게 되든 간에 결과는 최대 판매, 최소 판매, 그 외에는 공백이 들어가야 한다 라고 해서 이 아이도 우리가 구조화 시키고 작업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구조화 시키고. 자, 구조화 시킨다는 거는 if 함수는 일단 결과를 먼저 적으십니다. 결과, 최대 판매, 최소 판매, 공백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조건식은 최대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판매액의 최대가 내 판매액과 같을 때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최소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판매액의 최소값이 내 판매액과 같으면 내가 최소 판매가 되어지고 그 나머지는 공백이 되어진다라고 해서 if max 함수가 안에 들어가고 결과는 최대 판매, 그 다음 중첩 if min 함수가 조건에 들어가고 결과가 최소 판매, 나머지는 공백하는 형태로 이런 식의 형태로 시켜줘야 된다라는 어떤 머릿속으로 구조화는 시키시고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함수를 조금 쉽게 쓰기 위해서는 여기 조건에 보시면 하나는 max, 하나는 min 해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함수만 한번 max 함수 쓰셔서 복사하셔서 함수만 min 함수로 바꾸면 된다. 이 정도만 하셔도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 시켜서 작업을 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가셔서 천천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결과는 하나를 작성하셔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하면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셔서 절대 참조 F4 눌러서 절대 참조 부분을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등호는 하시고 if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마법사로 들어오면 좋은 점, 내가 아는 것부터 먼저 적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은 최대 판매인지만 먼저 구해내겠다. 결과가 참일 때 최대 판매를 주겠다. 자, 최대 판매가 되기 위한 조건은 조금 전에 우리 최대값이 판매량이 최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에 어떤 함수가 들어가기로 했다? max 함수가 가로 열고 자리만 선점하겠습니다. max 함수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같아야 돼. 뭐와? 나의 판매량과. 근데 여기 나의 L1002 판매량 C16을 클릭하시기가 조금 헷갈리십니다. 이때는 C17을 클릭하셔서 키보드 화살표, 위 화살표를 누르시면 C16이 들어가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십니다. 자, 하시고 max 함수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 줄에 max 부분에 클릭 하셔서 max 함수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max 함수는 인수가 두 개 있는 듯 보이지만 같은 인수입니다. 해서 전체 블록, 우리 판매량의 블록을 씌우십니다. 이때는 거꾸로 씌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씌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밑으로 채우기를 하실 예정입니다. 아래로. 그랬을 때 이 영역은 변화하면 안 된다 해서 F4 절대 참조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시 확인 아니라 수식 입력 줄에 if 함수로
클릭하셔서 함수로 넘어오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가 주어지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if 함수 들어가실 텐데 조금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어진다. 그런데 max가 뭘로 바뀐다? min, 최소값으로 바뀐다. 자, 블록을 씌워서 컨트롤 C 복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if. 자, 여기에 if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가로 열고 닫고 또 판단을 해야 하거든. 그죠? if 하셔서 수식 입력줄의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if 클릭 하십니다.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구조화된 영역을 기억을 하시면서 적으셔야 됩니다. 자, 함수 마법사에 먼저 결과부터 적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최소 판매, 참일 때는 최소 판매를 줄 것이다. 그 다음에 거짓일 때는 공백을 줄 것이다 라고 결과를 내시고, 이제 조건식에는 우리 또 min 함수 적으셔야 하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붙여넣기 하시겠습니다. 여기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max 함수가 아니라 여기는 무슨 함수 지우시고 저 min 함수가 들어가야 min 함수가 들어가야 돼 하면 굳이 이제 min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제일 처음 if 함수를 클릭하셔서 넘어오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되어지면서 제일 마지막에 공백, 첫 번째 아이는 공백이다 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확인하셔서 자, 밑으로 채우기 하시겠습니다. 하셔서 제일 밑에 더블 클릭하셔서 제대로 참조가 변화했는지 보시고, 자, 최대는 최대가 맞는지, 최소는 최소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적으신 내용이 조금 어려워 보이시겠지만 최근 문제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집니다. if 함수 안에 좀 복잡하지만 조금 귀찮지만 계속 반복되는 형태를 적어내는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푸셔서 좀 복사하는 법, 구조화시키는 법을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푸시겠습니다. 네 번째 3. 표사에서 팀명 G열의 팀명이 모두 대문자, 팀명은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고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연고지 H열은 첫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하여 비고란에 표시하시오. 표기를 보시면 팀명이 KT with 연고지가 수원인 경우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야 된다. 이때 체크하셔야 될 게 여기에 가로가 들어갔구나 라는 부분, 가로도 넣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습니다. 프로퍼와 어퍼 함수가 나와 있고 and 연산자, n% 연산자를 쓰자 라고 나왔습니다. n% 연산자. 자, and n% 연산자는 시험에 100% 출제되는 연산자입니다. 자, 가셔서 함수만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함수, 자, 어퍼 함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퍼 함수는 대문자로 바꿔주는, 모두를 다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온다. 모두를 다 대문자, 대문자에 어퍼를 써야겠구나. 그 다음에 소문자, 첫 글자만 프로퍼 같은 경우에는 첫 글자만 대문자를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그 안에 셀만 선택해주면 되는 인수 한 개인 굉장히 쉬운 함수입니다. 단 이걸 이렇게 나열해줘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함수는 중첩이 아니라 이렇게 수식이 나열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열된 형태.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나열을 하실 텐데 먼저 팀명을 대문자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퍼 팀명이 되어질 것이고, 팀명, 그 다음에 반드시 괄호가 하나 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퍼 연고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괄호가 닫혀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우리가 어퍼 팀명 and 연산자를 중간중간에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와 문자 사이에는 and가 들어가줘야 된다. 그 다음 가로를 열고 and n% 연산자, 그 다음 프로퍼 연고지 n% 연산자 괄호 닫고, 그 다음 이 괄호는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으로 입력하실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 붙여서 작성해 주셔야 된다 라는 부분. 자, 어렵지는 않지만 이 적는 부분이 좀 까다로운 형태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수식의 나열, 함수의 나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열과 중첩은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니 우리가 문제를 빨리 파악하셔서 이거는 나열을 하는 건지 중첩을 하는 건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나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채우기 하실 거기 때문에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하면 안 되는 것 고민하시겠습니다. 등호는 하셔서 자, 어퍼 대문자로 바꿉니다. 더블 클릭. 자,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셀 하나만, 자, 팀명 G6이 되겠습니다. 괄호 닫고. 자, 조금 전에 구조화됐던 거 기억나시면 저는 한 칸 띄우겠습니다. 헷갈리니까 해서 %, 엔드 연산자 적고 한 칸 띄우고 큰 따옴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죠? 큰 따옴표 해서 괄호 연걸 하나 넣어주고 띄우고 또 엔드 하셔서 우리 연고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띄우고 연고지는 첫 문자만 대문자 프로퍼 해서 첫 글자만 대문자 더블 클릭 하시고 이 아이는 연고지 클릭해 주시겠습니다. H16 괄호 닫고 띄우고 엔드 연산자 또 해주시고 띄우고 큰 따옴표 열고 괄호 닫고 큰 따옴표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와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뭐 어렵다기보다는 천천히 생각의 흐름대로 작성해 주시는데 괄호가 들어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자열에는 크게 큰 따옴표를 붙여야 하고 문자열을 연결시키실 때는 %, 엔드 연산자를 써야 한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자, 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더블 클릭해서 제대로 참조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중간, 비열, 기말, 시열의 평균과 성적 평가표를 이용하여 평가를 표시하시오. 중간, 기말의 평균이 0에서 59면 노력, 60에서 79면 보통, 80에서 89면 우수, 90 이상이면 최우수를 의미한다. HLOOKUP과 에버리지 함수를 활용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중간과 기말에 대한 에버리지를 구해야 되는 건 먼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바로 평균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평균을 가지고 평가를 찾아내야 한다. 자, 이 평균이 가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HLOOKUP 함수를 써야 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HLOOKUP 함수를 작성하실 때도 함수를 한번 구조화시켜 보시면 자, 우리 HLOOKUP, VLOOKUP 함수는 항상 인수가 3개가 들어가집니다. 4개가 들어가집니다. 자, HLOOKUP 함수에 찾으려는 값이 이번에는 평균이 에버리지가 되어줘야 된다. 평균 중간과 기말에 대한 평균이 찾아서 어디에서 범위, 우리 전체 찾으려는 범위, 그 다음에 찾아지면 열번호는 두 번째 걸 지정해 주셔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찾아지면 이렇게 해서 찾아지면 두 번째 항목을 선택해 줘야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찾아지면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항목이 들어가져야 한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찾을 때는 정확한 값을 찾으려면 0. 그다음 비슷하게 찾으려면 1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어디 범위를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 혹은 비워주셔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찾으려면 0. 아닐 때는 비워두셔야 한다 해서 이번에는 인수가 3개만 들어가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HLOOKUP부터 먼저 적는 게 아니라 에버리지부터 먼저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형태를 보시고 자, 먼저 뭐부터 작성하신다? 에버리지 AVER AGE 함수. 이거는 이렇게 드래그 하겠습니다. 아래로 채우기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상대 참조 형태대로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괄호 닫고 엔터. 자, 구해졌습니다. 자, 이걸 HLOOKUP 함수에서 찾는다. 등호는 과 A 사이에 클릭. 거기서 삽입하시고 HLOOKUP 버프 클릭. 커서를 다시 HLOOKUP으로 옮겨와서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평균이 들어가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디서 범위? 자, 범위를 블럭을 씌우실 때는 제목을 넣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B3에서 E40까지 영역 블럭 씌우시겠습니다. 자, 밑으로 채우기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은 변화하면 안 된다. F4.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지면 1, 2 중에 뭘 갖고 와야 한다? 이 두 번째 걸 찾아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레인지 루컵은 비슷하게 찾으려면 true 적지 말고 true.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false 0 적어줘야 하는데 적지 않으면 비슷하게 일치한 값을 찾아오시겠습니다. 해서 확인 눌러서 밑으로 채우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더블 클릭해서 제대로 참조되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하셔서 우리가 첫 번째 계산 문제를 다 푸셨습니다. 최신 기출 문제 1회 문제 3 분석 작업 하시겠습니다. 1.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부분합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상공주식회사 신입사원 채용 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성별별로 서류, 직무평가, 면접, 총점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나오면서 정렬 기준을 먼저 성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하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값과 최대값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즉 최소값 먼저 최대값 뒤에 하는 중첩 부분합으로 작업하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분합은 먼저 정렬부터 하시고 부분합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렬 기준은 성별 내림차순입니다. 자, 분석 작업 1 워크시트에서 자, 범위를 씌우시겠습니다. 항목면과 다 함께 A3에서부터 G16까지 블럭을 씌우셔서 데이터 메뉴 탭에 정렬 및 필터 정렬로 가십니다. 하셔서 정렬 기준은 성별, 오름 내림 정렬은 내림 차순 선택하시고 확인하셔서 정렬을 먼저 마무리하시고 부분합 2번 진행하시겠습니다. A3에서 전체 블럭 G16까지 블럭을 씌우시고 데이터 윤곽선 그룹에 부분합 들어가십니다. 가셔서 그룹은 지원자가 아니라 성별별로 함수는 먼저 최소값부터 먼저 구하시겠습니다. 계산 항목은 결과는 아니고 서류, 직무평가, 면접, 총점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합이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하시면 첫 번째 부분합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분합, 윤곽선 부분합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함수가 최대값으로 바뀌고 계산 항목은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분합부터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부분에 체크 표시를 없애주셔야 한다 해서 확인하시면 중첩 부분합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실 때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분석 작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기능별로 연습을 하셔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그 시간에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세이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되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 작업 2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하면서 목표값 찾기 기능이 나왔습니다. 전국 특산품 판매 현황표에서 한라봉의 총 판매액이 1억이 되려면 한라봉의 판매액 D10이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분석 작업 2 워크시트로 가셔서 보시면 한라봉 부분에 F10이 8,575만 원인데 이 아이가 1억이 되기 위한 D10 한라봉의 판매량은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셀 포인터를 우리가 목표한 값이 들어있는 셀 F10에 클릭하시고 데이터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로 들어가십니다. 가셔서 수식셀 부분은 지정이 되어지고
찾는 값은 1, 0, 0, 0, 0, 0, 0, 0, 0이 8개 하셔서 1억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발굴 셀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D10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하셔서 빠져나오겠습니다. 분석 작업에 너무 오랜 시간을 투자하시면 계산 작업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고 넘어오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기타 작업 하시겠습니다. 매크로와 차트 작업입니다. 먼저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먼저 G4에서 G11 영역의 평균을 계산한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은 평균, average 함수를 이용해라. 함수를 이용하는 매크로가 나왔습니다.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이용해서 동일 시트의 B13, C14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평균을 입력한 후에 단추를 클릭하면 평균이 실행되도록 하라 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늘 보아왔던 굉장히 평범한 형태의 매크로입니다. 단 매크로에 함수를 적어야 한다는 부분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지만 쉬운 함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기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매크로에서 먼저 G4에서 G11.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매크로는 실행 취소가 안 된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하기 때문에 매크로 하기 전에 반드시 저장이란 작업을 꼭 해주셔야 하고 그 다음 우리가 매크로는 실행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을 한번 머릿속으로든 실제로든 한번 작업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물론 쉬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자, 우리는 지금 평균이라는 G 영역에 average 함수를 쓰실 겁니다. 그래서 등호는 매크로 들어가기 전에 AVER, AGE 원래 평균 작업 형태로 해서 이렇게 평균을 지정을 해서 밑으로 채우기까지 해보십니다. 여기까지 해보십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아, 이게 매크로가 실행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서는 반드시 컨트롤 Z 눌러서 되돌려 놓으시고, 자, 셀 포인터를 의미 없는 곳에 두시고, 개발 도구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매크로 이름은 평균. 확인. 누르시고 자 이제 시작하시겠습니다. 조금 전 작업 클릭하셔서 등호는 AVER, AGE 드래그 괄호 닫고 엔터 로 채우기. 자 끝도 의미 없는 곳으로 셀 포인트를 뽑아낸다. 그 다음에 완전 종료는 개발 도구 코드 기록 중지한다. 까지 해야 매크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단추를 이용해서 B13, B14 영역에 만드시겠습니다. B13, B14 영역에 개발 도구 컨트롤 삽입 메뉴 탭에서 양식 컨트롤에서 단추 선택하셔서 B13에서 G14 영역에 하게 되면 매크로를 지정하는 창이 바로 뜨고 평균 확인해 주시면 매크로가 연결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바꾸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단축 메뉴에서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단추 대신에 평균이라고 적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크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는 A3에서 G3 영역의 강조색 6을 지정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 셀 스타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면 A3에서 G3 영역의 홈 메뉴 탭에 스타일 그룹에 클릭하셔서 강조색 6을 지정하라. 이 부분을 우리가 매크로를 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Z 눌러서 취소하시고 자, 이 매크로의 이름은 셀 스타일 다 되었습니다. 매크로 들어가겠습니다. 셀 포인터는 의미 없는 곳에 둔다. 개발 도구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한다.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 확인. 이제 셀 스타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A3에서 G3 영역 블럭 씌우시고 홈 메뉴 탭에 스타일 그룹에
셀 스타일에서 강조색 6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셀 포인터를 의미 없는 곳에 둔다 하시고 개발 도구 코드 그룹에 기록 중지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형 사각형의 직사각형을 이 13셀에 선택을 하고 F14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셀 스타일로 입력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셀 스타일이 실행되도록 똑같습니다. 자, 삽입 메뉴 탭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 하셔서 사각형에서 실점 직사각형을 선택하십니다. 하셔서 E에서 F열에 드래그해서 만드시고 그 다음 이름을 먼저 바로 선택된 상황에서 키보드로 입력하면 바로 텍스트가 들어가겠습니다. 셀 스타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도형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들어가십니다. 하시면 어떤 매크로를 연결할까? 셀 스타일 하셔서 확인 누르시면 전체적으로 셀 스타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테스트해 보시면 평균 부분 지우고 평균 하면 선택되어지고 다음 삼행 부분에 강조색이 지정하고 셀 스타일 누르면 강조색 4로 바뀌는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게 되어지겠습니다. 두 번째 차트 작업하시겠습니다.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그림과 같이 차트를 수정하시오. 그래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작성 시 0점이 처리된다라는 부분은 차트 삭제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1번부터 하나씩 풀어보시면 입고량과 재고량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범위 변경하실 때는 차트를 클릭하시고 차트 도구 디자인 메뉴로 들어가셔서 데이터 영역에서 데이터 그룹에서 데이터 선택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입고량과 재고량만 표시되도록 했기 때문에 출고량은 없애주시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데이터 범위 변경하시고 두 번째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고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고 글꼴은 도듬 크기는 16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차트 제목 작업하시겠습니다. 차트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작은 아이콘 3개 중에 더하기 요소로 들어가셔서 차트 요소 그 다음 차트 제목 부분에서 오른쪽에 작은 아이콘 클릭하셔서 차트 위 하셔서 영역을 지정을 하신 후에 자, 우리가 그 차트 제목을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셀을 연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둘 작업 다 수식 입력줄에서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클릭하셔서 오늘은 입력입니다. 입력 입고량 슬러시 재고량 띄우고 현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바로 입력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안에서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지금 상태에서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선택되어져 있다면 홈 메뉴 탭 글꼴 그룹으로 가셔서 글꼴은 도둠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16 지정하셔서 정확하게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영역의 채우기 색은 표준색 주황으로 하고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림 영역이라는 거는 마우스를 살짝 움직여 보시면 꼬리표에 그림 영역 나왔습니다. 이때 클릭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그림 영역. 자, 그림 영역 서식 지정하시려면 그림 영역을 빠르게 더블 클릭 하시면 오른쪽에 그림 영역 서식이 나타나실 겁니다. 이때 채우기 및 선 부분에 채우기로 가십니다. 가셔서 아래 채우기 부분에 색 선택하셔서 표준색 주황 선택해 주시면 표준색 주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 눈금선. 자, 주 눈금선 부분은 이 하얀색 선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 부분 주 눈금선입니다. 이때 사실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시면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삭제되어집니다. 그리고 더하기 눌러서 여기서 눈금선 부분으로 가셔서 체크를 없애주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메뉴를 이용하셔라고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딜리트를 잘못 누르게 되면 차트 전체가 삭제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메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범례는 글꼴 도듬 크기 12, 위치는 아래쪽으로 지정하시겠습니다. 차트를 클릭하시고 이번에 이 범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했을 때 더하기 누르시면 범례 부분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시는데 조금 더 상세 설명을 들어가시면 오른쪽이 아니라 어디다? 아래쪽 선택해 주시면 위치가 아래로 배치되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 범례를 클릭하시고 우리가 서식 도듬 크기 20 지정하시겠습니다. 홈 메뉴 탭에 도듬 크기 12 지정하시겠습니다. 그래서 12까지 지정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로 갑축의 주 단위를 80,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너비 2pt에 2포인트에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시오 해서 두 가지 서식을 지정하십니다. 세로 갑축의 주 단위 80. 세로 갑축은 어디냐면 마우스를 살짝 움직여서 왼쪽에 숫자 부분에 가지고 가시면 세로 갑축. 이 갑축에 대한 서식을 보시려면 뭐 오른쪽에 이렇게 영역 서식 우리 창이 떠 있지 않다면 더블 클릭, 아니면 떠 있다면 세로 갑축이라고 나타났을 때 클릭만 하셔도 축 서식이 나타나집니다. 자, 이랬을 때 축 서식이 나타났을 때 아래에 작은 아이콘 중에 축 옵션으로 가셔서 전체적으로 설정을 해주십니다. 자, 이때 어디로 가신다? 축 옵션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최소 최대는 어떻게 하고 주 단위는 어떻게 하라라고 지정해 주실 수 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입력하실 겁니다. 주 단위 80, 지금 주 단위가 100이 되어 있고 클릭하셔서 지우시고 80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된다. 여기에 보시면 가로축 교차하는 값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부분, 이 부분이 최근에 나온 문제고 다른 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빠져나오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 이번에는 차트 영역입니다. 자, 이랬을 때 차트 영역 서식은 차트 영역을 클릭하시면 차트 영역 서식으로 우리 서식 창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이때 너비 스타일의 너비 2포인트에 둥근 모서리. 자, 이 부분은 차트 옵션의 채우기 및 선 부분에서 작업을 하십니다. 이때 테두리 부분으로 가셔서 밑으로 내려가셔서 우리 둥근 모서리 기억나실 겁니다. 둥근 모서리 해주시고, 근데 이번에는 둥근 모서리의 너비가 정해졌습니다. 얼마로? 2pt로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그래서 다른 데 클릭해 보시면 바뀐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차트까지 하시면 최신 기출문제 1회가 마무리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반드시 저장해 주시고, 자, 시험 치실 때는 계산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계산 작업을 하셔라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일단 시간 체크를 잘 하시는 게 유리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신 기출문제 1회 풀이였습니다.